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진아입니다. 2014년도 시작되자마자 거래가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새해 첫 거래일 하락했는데 6년 만에 처음 하락으로 새해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표도 약간 혼조세를 띄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작년 한 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차 실업 매물이 많이 나온 탓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해봐야 3대 지수 1%도 안 빠졌습니다만 우리 장은 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 2% 넘게 하루 만에 45포인트가량 급락을 했었죠. 거의 저점에서 끝났고 선물은 하루 만에 8P가 빠지면서 파생 시장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전날의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소위 V자 반등이 여기서 2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반드시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앞서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다음 주 화요일 7일 날 공개되는 이만큼 그 이전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옵션 만기가 좀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변동성 1월 한 달 동안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뉴어리 이펙트, 신년에 대한 희망 많이 접는 분위기입니다. 2부 시작하죠. 자, 급락세로 새 첫 거래를 보내야만 했던 전일장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장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지 오늘장까지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에요. 자, 전일장 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 중국의 제조 PMI가 좋지 못한 데다 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급락했다. 정영훈 팀장님도 환율 악재로 급락,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 기관 양 매도 확대 때문에 하락세로 끝났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설 그리고 옵션 만기 영향권 안에 들면서 시장은 쇼크 반응을 보였다 하셨고, 안성현 대리님은 환율 우려 속에 전차 중심으로 하락세가 주도가 됐다 하셨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오늘장에 대한 프리뷰입니다. 최승 차장님은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어제 너무 하루 만에 많이 빠져서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기대겠죠? 반등 시에는 일단 현금을 확보하자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박스권 하단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니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김혜란 연구원님은 매수주 위주로 단기 접근해보면 어떨까? 김현겸 팀장님은 예전부터 겉바라 경기민감주 비중 줄이고 내수주 사자하고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화 강세 때문에 계속 이쪽을 포커싱하고 계셨었거든요. 안성현 대리님은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현금 비중 확대시켜 놓은 것, 그 현금 갖고 금일에는 주식을 사보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현금 잘 챙겨놓은 듯하네요. 전일의 급락, 많은 투자자를 놀래켰는데 일단 전일의 급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오늘 반등은 차후에도 반등이 좀 가파르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오늘 사자라고 사인을 내셨네요. 예, 오늘은 제 추천은 사자이고요. 우선 어제는 이제 환율 위험 때문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실적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그 기관의 쌍끌이 매도 때문에 44.15포인트 떨어져서 1967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제조업 지표 조정과 그 중국 제조 지표가 다소 부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금일장은 야간 선물이 257.2로 마이너스 0.46%로 196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10년 만기 국채와 코스피의 동조화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현금 50과 주식 50으로 좀 조정하자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다면 오늘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일 1960선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분석상 단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단기 낙폭 과도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좀 싸게 보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하락이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이 아니고 그 윈도우 드레싱 피로감 때문에 일시 조정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1월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가 금 가격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그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22.9달러, 약 1.9% 오른 온스당 1222.2달러로 체결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의 견조한 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판단이 되고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오늘 1960선에서 시작을 한다면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저번 주에 그 압축 포트폴리오 추천군으로 IT주와 화학주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좀 AS를 해드리자면은 IT 쪽이 그 수급이 좀 꼬이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IT의 비중을 축소를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는 에틸렌 가격 상승과 그 국제 수요 증가 때문에 비중 유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이 추천드릴 그 종목군으로는 CJ그룹주랑 현대로템 그리고 뭐 개별주 쪽에서는 SBS 미디어홀딩스 좀 보고 있고요. 추천 사유는 그동안 낙폭이 좀 과도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 CJ그룹의 악재가 선 반영된 점 그리고 최근 기관 수급이 괜찮은 점 그리고 베타가 좀 낮은 점을 사유로 꼽을 수가 있고 SBS 미디어홀딩스 쪽은 수급이 좀 양호한 점이랑 최근에 드라마인 그 별의 송 그대라는 드라마 모멘텀이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보유 기간은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이랑 그다음에 1월 효과 기대감이 좀 떨어진 점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비중을 조금 줄여줬으면이라는 AS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CJ그룹주, SBS 미디어 홀딩스 등 내수주 쪽으로 또 포트를 약간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말씀 듣고 현금 비중 챙겨놓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오늘 특별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중요한 날 전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1월 효과는커녕 새해 첫날부터 우리 장, 미국 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 어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음봉은 정말 오래간만에 거도 새해 첫날 보는 것 같은데 모든 악재가 겹쳤던 날인 것 같아요, 어제. 예, 맞습니다. 기존의 악재들이 있었던 것들이 새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그 악재들이 영향력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재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한 재료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이 가장 먼저 불안 요인으로 잠복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1048원대 진입했었던 거 2011년 8월에 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월 수출입 동향이나 1분기 수출 전망을 봐도 이런 달러 약세 기조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환율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적응이 되는 문제라는 점, 결국 우리 경제도 적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엔화 쪽만 좀 조용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원달러로만 미치는 그 악영향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제 국제시장에서 엔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환율 쪽 시장에서 미치는 그런 주식시장 쪽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좀 줄어들거나 반전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또 중국 시장 불안정성이죠. 경제 흐름 이 회복세가 중국 시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나쁜 소식이 종종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진시장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경제 회복의 그 개선 강도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계속 나오고 있고 최소한 그 4분기에 시그널 정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4분기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은 또 급등락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도 좀 불안전하게 우리 시장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제 중국 시장은 크게 내리지 않았죠. 개장 때만 좀 한국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준 정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역할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가 놓고 보면 우리 내부적인 요인들도 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실적하고 수급 쪽에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수급 쪽을 놓고 보면 지난 연도 후반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파생상품 시장 쪽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결국 이 차익 매수세가 또 유출입될 가능성이 크고 대차 잔고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의 연계성이 좀 주식시장 쪽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익 거래가 12월 16일에 좀 저점을 기록하고 말일까지 늘어난 게 한 7천억 정도 단기적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어제 한 1,200억 정도가 유출이 됐죠. 그렇다면 아직도 한 5천억 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체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연말 기준으로 한 8억 주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결국 한 7천만 주나 8천만 주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집계된 마지막 상황을 놓고 보면 1억 2천만 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많이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2013년 연초를 전후로 했을 때는 한 2억 주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이 물량들의 흐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이쪽은 뭐 사실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불안 요인으로 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모습은 좀 지나친 모습이 아니었나, 오히려 4분기보다는 그 이후에 불안감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재료들의 악영향은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내렸기 때문에 좀 더 불안 요인이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부터는 그 재료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어제 그러한 이유로 강하게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대로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염려도 되거든요. 일단 박스권 한 하단 정도에 위치했는데 야간 선물 분위기 보면 0.5% 가까이 빠져서 오늘도 또 추가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도 사실 됩니다. 오늘 장에 대한 반등폭, 반등 정도 어느 정도 보세요? 예, 시초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 정도 를 한번 목표치로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낙폭이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한다 하면은 감지덕지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목표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그 목표치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낮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보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코스피 주봉을 보면서 이 추세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상당 기간 전에 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상단으로 이탈할 것인가 하단으로 이탈할 것인가 그걸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붉은색 선의 수렴 과정 이후에 하단을 이탈해 버렸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와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기회는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푸른색 선의 추세선을 놓고 보면은 그 자리가 또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던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기준으로 이 지지선을 어디를 잡을 수 있는가 놓고 봤을 때는 이 1950포인트 레벨, 또 이쪽이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950포인트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승해 38% 조정 비율의 지수 레벨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프로 보시고 있는 저 푸른색 원 안에 또 푸른색 실선의 지지선과 더불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수 레벨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950포인트의 지지력 테스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단기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이 지수대에서는 한 번쯤 단기 매수를 좀 생각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요.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겁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중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1월 전망하시면서 1월 중순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LC당초 IT는 비중을 좀 줄이자 하셨었고 자동차는 원래 보수적으로 보고 계셨었는데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진 않을까요?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봤었던 건 중반을 지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그것을 FOMC 회의와 연관져서 생각을 했었고, 그 가운데에서 놓고 본다면 옵션 만기일 정도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순 이후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강한 조정세를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본다면은 옵션 만기일까지의 거래 일수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올해 거래 일수는 첫날이었지만
있지만 옵션 만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3, 4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상보다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각도로 놓고 보면 배당락 지수가 우리가 1976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한 9포인트, 그거보다 9포인트 정도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12월 중순 이후에 따져보면은 단기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64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그 단기 상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 좀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인 악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아까 악재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봤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악재들의 반영이 되는 완급 조절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해서 그냥 넉넉히 보자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점검 요인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신경 쓰면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이나 종목별 대차장고 추이, 그리고 추세선 쪽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이 점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어제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근데 지난 만기 이후 따져봤을 때 25,000계약을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도 15,000계약 정도 남은 상태고, 외국인 쪽은 옵션 만기 쪽에서 좀 안 좋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급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15,000계약 남은 계약 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계속 매도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순 이후에 변동성 재료가 또 있다라는 점, 결국 어제 같은 변동성은 후반 지나면서, 중반 지나면서 후반 쪽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매수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머무르고 일정 현금 비중,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정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 매수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에 어제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말씀하셨던 삼성전자가 포함된 IT도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저는 안 좋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인덱스 위주의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시초가 12,000원 빠져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그 정도로 빠져준다면 중기적 지지선에도 딱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 단기 트레이딩용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수급적인 요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나 외국인 쪽 매도세가 또 집중이 될 경우엔 반등이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덱스 위주로 투자할 때 꼭 삼성전자 위주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덱스 투자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탄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소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의 기술적 반등 노리고 매매하시려면은 공매도나 외국인 수급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삼성전자 쪽보다 레버리지 쪽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이 정초부터 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완전히 외국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외국인도 확 때려줄까?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참, 그래도요 우리 기분 좋게 생각하자고요. 원래 1월 1일부터 높이 떠가지고 내리앉으면 얼마나 기분 안 좋습니까? 일단 1월 1일날 1월 첫 거래일 날 뭉탱이 좀 맞아주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 드레싱이 연말에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기가 막히게 투신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안 줘버리죠. 그리고 옵션에서요, 연말에 어떻게 했냐면 풋옵션을 와장창 사놓았어요.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이 외국인들요, 선물에 대해서는요, 이 양도소득세를 먹이든지 증권거래세를 확 먹이든지 해가지고 제발 좀 시장을 교란시키는,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물이 이 현물을 듣다 놨다. 이야, 이 골치 아프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지만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어떤 거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주식 하시는 분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펀더멘탈과 지표만 보고 달려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올해는 무슨 해요? 말 달리는 해. 우리 한번 힘차게 말 달려보자고요. 힘차게 말 달려서 수익 한번 멋지게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에 대한 시장 에너지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 30%입니다. 아깝네요. 하락이 70%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많이 떨어져서 오늘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면 올라가다가 또 두들겨 맞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아직까지 방향을 돌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시장 게이지 30%냐, 상승 게이지가 30%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MSCI 한국 인덱스 펀드가 낙폭이 제한되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아직은 61.64포인트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현물에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원엔이 1,000원이 깨지고 나니까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시장의 교란에 대해서 막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환율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시도가 되겠지만은 이 반등폭은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 게이지가 또 30%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아이고, 이것도 뭐고. 또 매매하고 가자네. 우짜합니까? 매매하고 가야지. 그럼. 자,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하고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한번 쳐다보니까요, 이 종목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이 태어나자마자 이 새내기 주식이요, 나오자마자 이거 쭉 떨어졌어요. 야, 이거 참 불쌍하죠. 태어나자마자 빛 한번 못 보고 떨어졌는데 어저께 빛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로템 제가 좀 느낌 알아요. 왜? 제가 현대 모비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좀 잘 아는데요. 현대 로템 역시 저와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 임원으로도 계시고 한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공략 타이밍은 언제 잡을 것인가? 오늘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현대차 그룹발 공사 수주 소식도 있고요. 브라질에서 1조 이상, 해외 수주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수급이 안 좋아서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내 이 독점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업체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항공우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로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는데 반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철차 산업은요,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고요. 이 외적으로요, 압력을 좀 받지 않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전투기 한번 팔아먹으려면 굉장히 힘든데요, 기차 팔아먹는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상장하자마자 39,000,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원이면 아직 30%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동시호가 이제 한 2분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우선 전일 제일 문제가 많이 되었던 우리 IT주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 약보합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 IT군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히려 낮게 출발해서요, 올라가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들은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도 역시 원엔의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강보합선 출발하네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이런 말 아시죠? 오버하면 두들겨 맞는다. 두더지 망치 게임이에요. 머리가 올라오면 두들겨 맞는 지금 오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출발해서 눈치를 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선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일단은요, IT와 전기 쪽에서 먼저 좀 살아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개장방송은 나무로와 함께.
이 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저는 30%의 상승을 좀 점쳤지만은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많이 100%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시장은요,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개장이 되었네요. 삼성전자, 130만원을 깨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1%가량, 내림세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요, 줄 만큼 줘야 돼요. 장 초반에는 매도가 나올 만큼은 계속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만원 좀 깨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5만원까지도 최악으로는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나 반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테크인 종목들은 그래도 강보합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수 나왔습니다. 63포인트 정도의 약보합,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1963포인트라면은요, 조금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데요. 자, 오전 중에 외국인들 선물에서 투기적인 매도만 안 나온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강보합, 제니어리 이펙트 1월 효과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참 코스닥도요, 정말 죽을 만큼 죽었어요. 이 훈제가 아니라 닭이 다 타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자, 출발 보겠습니다. 선물에서요, 외국인들 한 100계약 정도 일단 순매도 출발하네요. 그리고 현물에서도 135억 정도의 순매도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면 프로그램에서 조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외국인들이요,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한 출발했습니다. 예, 9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포인트인데, 외국인들이 이 풋옵션 계약에서 지난번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이 13,000계약, 12,000계약 이렇게 팔았었는데, 과연 오늘 풋옵션 계약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든다면요, 지수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군들 한번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상큼한 출발이네요. 강보합선 출발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이 201선이거든요. 201선 누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선이죠? 그랜빌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그랜빌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 기술적 이동 중요성이 201선인데 201선에서 지금 계속 뭉쳐있죠. 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오늘 일단 없어 보입니다. 환율요, 전일 1,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해드렸는데, 현대로템이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3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3만원. 자, 3만원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씩 담아봅시다. 3만원부터는요, 조금씩 담아도 괜찮아요. 전체 포트예요. 현대로템 한 20% 정도 채우신다 생각하고, 3만원에서 한 29,000, 한 7,800원까지는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접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많이 접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튼요, 시장은 약보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요, 기대해도 되는 장, 내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주말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고 나면 월요일날 해가 반짝반짝 떠있는 장세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밌게 나오는 멘토님하고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스피가 일단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1960선 정도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130만 원 결국 하회하면서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돌발 종목 한번 알아보죠. 오늘의 돌발 종목은요, 첫 번째로 아마 돌발 종목 이전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환율, 즉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주의 급락이 있었었잖아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는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볼 텐데 김진아 선임연구원 처음인데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중에 달러원이요. 2년 6개월 만에 1,050원 하회했었고 원엔도 다시 한번 세 자릿수 진입하면서 우려를 키웠었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오늘 50원 정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습니다. 개장 어떻게 했나요? 네, 지금 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 보이면서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밤에 발표된 12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7.0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요. 이게 미국 실물 경기 선행적으로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수개월째 호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개선이 되면서 다음 주 발표될 고용지표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달러당 1.36달러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년 상대적으로 약세가 진정이 되면서 104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외환시장 이슈가 원엔 환율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05엔 선을 상회를 하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50원을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재정 환율이 1,000원 선을 내줬는데요. 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업체 실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감안해서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1,055원 선을 사수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장중 1,050원 선까지 내주는 등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이 아직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고 물량이 집중적으로 추출되는 월초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두고 보자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후반 1,050원 선을 다시 회복한 것을 보면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0원 상승한 1,055.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2달러화가 차츰 강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 최근 하락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저점 결제 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 중반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일단 1,050원에서 1,050원 지키면서 중반 정도까지 오늘 반등을 예상하셨는데 여기에만큼은 반영 못했지만 어제 막판에 50원 지키는 거 보니까 일단 지지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진아 선임연구원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 아침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1960선 지지력 테스트하는 아침입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시지 않은 실적 우려 속에 130만 원 하회하면서 개장했고 지금도 매도 상위 창구에 외국계 이름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은 어디가 끝일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도 같은 환율 우려로 인한 실적 부담 때문에 어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자동차 3인방은 오늘 반등하는지 삼성전자는 일단 밀리는데 같이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아침 이 인터넷 포털의 검색어에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라이온 캠텍이라는 상장주 기업의 이름이었었는데요. 코스닥 새내기주 상장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공장이 안타깝게도 화재가 났습니다. 인조 대리석 공장이었다는데 전소되면서 지금 실적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점 한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5%대 급등했어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셀트리온도 같이 걸려있는 이슈 파헤쳐보죠. 압구정으로 나가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IT를 좋게 보셨는데 대장주가 이렇게까지 밀릴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오늘 반등도 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어필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삼성전자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쪽에서는 8조 후반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8조 중초반대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좀 실적 쇼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8조 후반대 에서 9조대 사이는 9조대 수준은 그렇게 일단 쇼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둔화는 일단 뭐 팔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3분기까지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세워놨던 계획을 충족시킨 이후에는 이 판매에 대한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좀 만들어 놓지 않았다. 결국에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이 4분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 예상했던 판매 물량들을 좀 이미 소진들을 좀 다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수준의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좀 나오겠지만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출렁임은 한번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130만 원에서 한 128만 원 정도까지는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130만 원이 좀 깨져 있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한 128만 원, 한 7만 원, 8만 원을 좀 깨면 120만 원 초반까지도 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를 좀 하단으로 잡아보시고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대신에 지금 수준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에 익으신 분들은 참여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좀 삼성전자를 보시는 편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환율 악재에 대한 얘기들, 결국에는 엔저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강하게 가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엔저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일 것입니다. 일단 테이퍼링 발의 어떤 엔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원고 이 부분이 좀 겹쳐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억누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의 이 대외 수출 비중, 그러니까 대외 판매 비중을 굉장히 좀 억누르는 부분이 됐다. 결국에는 가장 강한 경쟁자인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엔저는 뭐 그간 계속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비단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더 충격이었던 건 원고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를 좀 억누르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뭐 반등은 나오는데 어제 정도의 주가 하락을 좀 만회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로의 어떤 부품 납품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완성차 업체도 자동차 업종이 언제쯤 풀릴 수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던 것 같고, 엔저가 그렇게 쉽게 풀릴 가능성은 분명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 개선 속도가 더 빨라져서 테이퍼링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엔저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은 좀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운수장비 업체는 업종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결국 해외가 좀 부진하다면 이 내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논할 수 있는데 내수도 그렇게 아직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수 비중이 한 75% 정도를 깨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내수 비중이 75% 마지노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만큼 외산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커졌다. 그리고 뭐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금 좀 보탬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내수에서의 어떤 브랜드 메이커로서의 강한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환율 플러스 기존의 어떤 경쟁력의 약화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이 인조 대리석이라는
타업군이 사실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 오늘 좀 이 하한가로 지켜가는 이유 이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공장 화재로 인해서 인조 대리석 자체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성 왁스와 인조 대리석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는 이 라이온 캔텍 같은 경우 만약에 인조 대리석을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증설을 위한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번지면서 이나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공장이 화재가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생산 설비가 전소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 그리고 순이익 자체가 감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 하한가로 좀 직행하는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세트리온입니다. 세트리온 같은 경우 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때문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JP모건을 주관사 계약을 체결을 했고 관심을 표명한 매수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를 하려는 관심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주관사 계약까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매수 희망자와 매도자의 이 가격 차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점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오늘 저희가 돌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을 결국 내주면서 출발했으니만큼 4분기 실적 우려와 기대가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직하우스가 4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견고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CJ E&M이 그러한 이유로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오늘까지 흐름이 좋은 반면에 같은 CJ 그룹주라도 CJ CGV는 4분기 실적 우려감 속에 오늘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TPC가 어제 미국 3D 시스템즈하고 판권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상한가로 끝났는데 오늘 추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금 관련주가 한번 들썩였거든요. 금값도 많이 빠졌던 데다 반등을 줬는데 오늘 대표주인 고려아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화제약도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상한가로 끝났었는데 오늘도 추가 급등하는 것 같네요. 일단 4분기 실적 관련된 관련주부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특징주 분석을 도와주기 위해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4분기 실적 관련주로 베이직하우스, CJ, CGV 먼저 볼까요? 네, 베이직하우스가 그 중국의 매장 확대 기대감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든지 어떤 그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약간 특화된 회사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뉴스는 뭐 지금 처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걸로 뭐 강하게 올라오기엔 좀 힘들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본다라면은 한 23,500원 정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저항대였는데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은 신고가 연출이 되는 것이고 다른 종목, 뭔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 대비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게 작용하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에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라면은 만약에 한 23,5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에는 조금은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상승을 보인다라면 점진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PC 같은 경우도 3D 프린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체 개발된 3D 프린트를 좀 제작한다, 뭐 판매한다 얘기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3D 프린트 회사 그 전문 회사죠. 전문 회사하고 판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구라든지 교육용 교재 아니면 뭐 주얼리, 기금속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확인이 될 부분도 있다. 그 주가 자체가 뭐 강하게 치고 나가기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3D 프린트 그 테마가 불면서 이 종목이 3,000원대 있던 회사가 1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8천대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한 9,000원 정도 혹은 한 6,800원 정도가 가격이 7,800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돼야지 조금은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9,000원, 2차로는 8,800원으로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8,800원 정도가 돌파가 돼야지 우리가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큰 크게 늦지 않는다. 지금 당장 뭐 한 몇백 원 더 수익 내고자 추격 매수하셨다가는 조금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조화제약이 형질, 질환 복제 대지를 대량으로, 어떤,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것, 유전자를, 개량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나왔죠. 이게 이제 대지 유즙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백혈구, 증식 인자를 조금, 만들 수 있는, 그에 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데, 오래간만에 조화제약이라는 주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조화제약이 이런 복제, 기술 쪽에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한번, 생명과학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한번 분달하면은, 조화제약이 들썩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최근처럼 이런, 어떤, 자체적인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기는 상당히 좀 오래간만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뉴스거리가 없이 악재로 인해서 좀 흘러내리다 보니까 조그맣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좀 가대 반응하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형질질환, 복제재질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수준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출로 연결되느냐, 혹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확인된 부분들은 적다라는 거 우리가 지켜본다라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CJ, CGV가 그렇게 주가 좋은 모습은 아니죠. 물론 어저께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는 강보합권 혹은 소폭이나 올라오면서 좀 바닥권 탈피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죠. 최근 CJ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회장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조금 도태되고 있는 사업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띠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CJ, CGV도 그러한 일편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자체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32% 정도 급감한 수익 정도 36억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에서는 89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미달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썰전이라는 걸 좀 봤습니다. 저도 썰전을 네.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유라는 영화 배급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숨바꼭질이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작년에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상당히 이번에 변호인도 만들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그 회사는 영화 배급을 하면서 단 한 편도 손해를 본 적이 별로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또 기존에 이러한 쪽에 주도를 했던 롯데라든지 CJ, CGV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제 특히 CJ, CGV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영화 배급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성공한 것도 좀 있지만서도 생각했던 것과 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많이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좀 연결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중국 시장이라든지 국내도 작년에도
최초로 2억 명 이상인가를 돌파를 했었던, 2억 명, 돌파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영화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리가 성장성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금값이 좀 변동성이 보이고 있죠. 양적완 축소 이런 부분들을 인해가지고, 해서,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세 보이다 보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금값 자체만 본다라면은 여전히 좀 추가 하락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과 연동된 변동성 장세는 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금값이 최근 이제 온수당 1,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점진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급락보다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라면 고려아연 같은 주가도 하락보다는 뭐 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값 관련 대표주 고려아연까지 살펴봤는데요. 전일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사실 어닝 쇼크설에 휘말리면서 같이 좀 연동돼서 빠졌던 종목이 삼성전기였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오늘 결국 추가 하락, 삼성전자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 이제 앞에 6만 원대 6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는 그러나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 보여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팅크웨어가 터키로부터 한 4조 정도 상당의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전혀 다른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니팡 만들었던 업체죠. 썬데이 토즈가 애니팡2 출시한다. 뭐 이런 기대감을 조금 만들었나 봐요. 주가 흐름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독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관련 테마까지 살짝 형성이 돼 있는 듯하네요. 삼성전기 분석을 다시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기가 오늘 신저가가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신저가가 나온 이유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이 4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6천억 수준, 영업이익 한 369억 정도로 일단 이 수준이면 어닝 쇼크 정도 수준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닝 쇼크로 좀 나온다는 예상 때문에 좀 전일에도 좀 빠졌고 오늘도 좀 신저가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30%, 영업이익이 28% 정도 차지했던 이 OMS 부분이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해왔는데 3분기 대비 매출이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사실 일본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부분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주력 부문 그리고 기판 사업부 이 두 부분 역시도 마진 하락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역시나 뭐 이 부분은 마진 하락도 마진 하락이지만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경쟁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올해 1분기도 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삼성전기의 어떤 신저가를 좀 오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74,000원대 가격 위로 좀 올라와야 결국에는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4,000원 상향 돌파가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태양광 종목들인데 최근에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제시가 좀 됐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2.3%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또 해외 증시 쪽에서도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급등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OCI, 오성 LST, 웅진에너지 대부분의 종목이 좀 급등을 하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는 게 태양광주들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큰 호재성 재료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일단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 최근에 큰 뉴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팅크웨어뿐만 아니라 이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가장 좀 강력하게 좀 올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이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유독 팅크웨어가 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11,000원대까지의 매물대가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11,000원 돌파가 팅크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애니팡2 출시와 관련돼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팡2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 출시를 앞두고 완성도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애니팡2가 애니팡에 이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썬데이 토즈가 얘기했는데 일단 전작인 애니팡의 공전의 히트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애니팡2에도 기대감을 갖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차익 매물들도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고가가 4,565원, 4,570원 수준인데 4,6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보고요. 만약에 4,600원 이상이면 4,700원까지도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매물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4,700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 굉장히 좀 상승이 가파르게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에 추가 멘트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감 관련된 종목들인데 제일바이오 그리고 대한유팜 중앙백신 같은 종목들 사실 대한유팜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같은 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류 독감이나 독감 환자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백신주들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독감 자체가 일단 이 계절적인 어떤 네. 아마도 독감 자체가 계절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테마는 형성됐지만 너무 긴 호흡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전화가 연결이 조금 잘 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좀 취해서 전략만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테마도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됐죠. 오늘 때문에 건자재주가 역시 강한 모습인데 LG 하우스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코스닥이 500선을 넘네 만에 하는 분위기지만 확실한 테마는 역시 연말 연초 LED가 아닐까 싶습니다. LED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건자재주가 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택을 한 채 이상, 두 채, 세 채 보유했을 때 세금을 좀 가중해서 부과했던 부분들을 좀 없앤다는 얘기는 기존의 주택이 매매가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집들이 신축이 아니라 좀 오래된 것들이 있을 거고 최소한 몇 년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약간 수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기대감 관련된 건자재 기업군들이 좀 호재를 입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수직 증축에 대한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그래서, LG 하우스가 2.8%, 한샘, 이건산업, KCC 등이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만으로 좀 급등하기엔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LG 하우스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 한샘 같은 경우도 뚜렷한 움직임은 아직 없는 모습들. 이건 산업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산업은, 박스권을 아주 돌파시킨 게 아니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고점을 돌파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아직은 못했다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양도세 부과가 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 근데 이게 벌써 한 5년 동안 유예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금을 매기다가 1월 1일부터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법은 있었습니다만은 법 적용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조금은 의구심은 시장에서 좀 방향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또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또 우려감도 같이 있다라는 거, 과연 정책에 대한 실효성,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건자재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주택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히려 신규 주택보다는 기존의 주택 거래가 좀 이루어지거나 혹은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건자재의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작년부터 계속 발생은 됐기 때문에 특히 또 약간 고급 건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라든지 KCC 같은 경우 이쪽에 대해서 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죠. 또 이제 한생 같은 경우 또 부엌 관련돼서도 강세를 띠고 있는 기업군이다라는 거 본다라면은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주가 자체가 뭐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 계단식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말서부터죠, LED 관련된, 기업군들이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가, 100일 종구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감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LED 종목군들 계속해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기대감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100일 정도도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성장성은 놓여 있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가긴 좀 힘들다라는 거, 약간 조명 쪽에 특화된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반도체라든지 루멘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서울반도체가 얼마나 좀 치고 나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한 4만 한 2천 정도 돌파가 된다라면은 LED 조명주 좀 더 갈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LED주까지 한번 저희가 특징주로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연락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김근호 연구원님께 나머지 독감주 관련된 팁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독감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최근에 나온 이슈는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이 독감 관련된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중앙백신들도 좀 오르는 것 아니고, 그리고 또 계절적인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 독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이 독감 백신주들 관련된 종목들 이 세 종목 오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크게 다른 어떤 바이오주나 제약주의 움직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들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말해가 밝자마자 새해 첫날 증시가 급락했었고 오늘도 1960선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강한 반등이 하루 만에 나오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김근호 연구원님께 곧바로 좀 여쭤보죠. 오늘 강한 반등은 없지만 매수해도 된다.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그런 의견도 앞서 조금 있었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50포인트, 60포인트 선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다음 주쯤에는 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 만약에 좀 삼성전자의 쇼크가 좀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좀 밑으로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되면 1950포인트가 좀 붕괴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0포인트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준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1950포인트, 60포인트 선에서 매수, 그리고 뭐 80포인트,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매도, 이 부분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종별로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별 플레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이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던, 언급을 좀 자제했었던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시금 코스닥 시장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촉구시켜드리는 오늘 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화제약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제 슬슬 중소형 바이오 섹터도 볼 때가 된 것 같다 하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도 조언 한 말씀 구하고자 하는데 일단 어제 급락을 어떻게 보셨는지와 오늘 좀 강한 반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현재까지 어떤 생각이신가요? 어저께 급락이 상당히 나왔었죠. 그래서 뭐 올해 밥 먹고 오니까 내려와 있어서 총말해라서 그런지 파란 말이라서 시장에 좀 흘러내린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정말 해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오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어저께 시장을 끌어내린 게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는지 아니면은 상승이 나올 때 어저께 하락했던 폭을 얼마나 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주 만기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 대형 수출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주의 반등 강도를 체크해보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수는 이 정도 부근대에서 해도 좋겠지만 슬슬 중소형 바이오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어제 급락의 주인공들의 오늘 반등 폭을 체크해보자라는 두 분의 조언까지 귀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긴커녕 1960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아침인데요. 외국인들 현 선물 모두 매도인데 어제 만 계약 넘게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아침만 해도 개장한 지 한 40분여 만에 선물을 2,000계약 추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과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러 갈까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어제 8P나 밀렸는데 259.0에서도 브레이크를 못 걸고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 빠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네, 어제 선물항에서 아침 매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쟁 났었나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벤트 없었죠. 삼성전자 예상 실적 가이던스 이제 좀 많이 언급되고 있고, 해외 증시 어제 이제 일본 휴장이었고요. 대만, 홍콩, 상해 쪽 또는 뭐 미국 쪽 추이 보더라도 우리나라 상당히 과도하게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 어디서도 뭐 이렇게 듣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 여진이 어제 그렇게 심하게 밀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금방 들어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진통을 좀 만들고 있는 거겠죠. 해외발 동반 하락 출발이 가속화되면서 좀 나왔지만 어제하고 이제 같이 밀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는 좀 연말 기준까지 해서 누적의 우리가 합성 포지션이 외국인과 기관계 모두 다 목전까지 좀 차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 있는 포지션이 저도 그렇게 과도하게 밀 것으로는 예측을 못했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진바닥을 확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로점에 좀 놓여 있는데요. 그 기준 대비해서 수급의 누적 포지션 자체가 너무 좀 목전에 붙어 있다 보니까 분명하게는 일부가 청산이 나가야 되거든요. 어제 이제 청산이 좀 강하게 좀 나왔고요. 근데 오늘 또 같은 수급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가 살짝 되는 것 같았지만 자막이 그렇게 나가지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수요 창구 쪽의 매수 포지션, 이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청산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미결제가 증감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미결제를 좀 더 감소시키면서 만기에 들어가서
요렇게 만기 이벤트를 분명히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만 나올 뿐이지 이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그냥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하실 거는 없을 것 같겠고요. 좀 아쉬운 모임이 있다면 오늘까지, 그러니까 새해 백두 새벽부터 금요일이죠, 오늘이. 오늘까지는 반등치가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의 하락 쪽에 기름을 부은 건 기관이었죠. 그 이유는 종목 쪽에서 일단은 안 좋게 출발된 이후에 기관계 쪽에서 청산을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들이 거기다 화답을 해줬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가격론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이 좀 컸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콜옵션 쪽의 추이와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역시 이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이 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어제의 하락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수급이지만 여기서 주쌤은 동반해서 매도를 볼 게 아니라 이미 매수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대신 매수가 그렇게 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중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계좌를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발목을 좀 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베이시스가 두 가지의 증상으로 인위적으로 지금 급락 여파를 만들어냈는데요. 요건 역시도 이번 옵션 만기에서 이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 매수 차익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먼저 빼는 작업들이 조금 가볍게 만기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의 지금 진통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대응 전략도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게 보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매도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연속될 것이다. 기관계 쪽에서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포가 계속 열릴 것이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저 혼자만의, 주쌤만의 해석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누적의 신규 들어오는 것과 청산, 그 강도들을 보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기준보다 더블 배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5천억을 넘어가고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2,500억을 넘어가는 현재의 금융투자는 매수, 외국인들은 매도, 요게 확대가 된다라면 기술적 반등도 되게 약하다라는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탈 부분, 그러니까 한 3거래일 만에 빠질 수 있었던 조정포가 어제 하루 만에 빠졌고 거의,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여진으로 뺀다고 한다면 3일 동안 뺄 자리를 이틀 만에 뺐다. 그러면 뭔가 급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옵션 만기 가서는 재미난 것이 좀 파악이 될 거고요. 앞에서 이슈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현재 수급적인 풍자에서는 저는 조정포가 좀 어제 과도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모양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신호등도요, 어제 거를 잠깐 리뷰만 잠깐 오후장까지 보면요, 우리 최인 아나운서를 만나고 오전부터 계속 매도 했던 자리가요,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살짝 하나 잡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 쪽에서는 공포에서 매수를 잡지만 끝까지 완전히 홀딩을 해서 올라가는 전략은 아닐 것 같겠고요. 짧게 끊어내면서 자산을 증식하시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황금 라인이요, 안전하게 제가 258.40을 좀 잡아드리는데요. 일단 이게 브레이크는 완벽하게 걸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드리는데요. 여기를 완벽하게 안착해서 올라타서부터 지지력이 나왔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수를 잡아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역발상 매수로 언급드리는 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서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놔야지만 변경이 발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산을 증식하는 공포 매수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되도록이면 공포 매수에 아주 짧게밖에 수익을 많이 못 내더라도 공포 매수 쪽으로 많이 대응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역발상 단기 매수로 인해서 수익 극대화해보자. 황금 라인은 258.40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와 주길 기다리겠습니다. 김대호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합니다. 전일 한번 급락했었고 예상보다 빠른 하락이었고 또 강한 하락이 새 첫날 나왔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강한 반응은 야간 선물에서 예고됐듯이 지금 일단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까지 하는 듯했지만 일단 하락세는 진정이 됐고 반등은 아직 없습니다. 자동차와 원달러 환율 정도만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꼬여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